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무대가 너무 또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창원하면은 그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획된 산업 도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창원하고 마산하고 합쳐져서 특례 도시로 100만이 넘죠. 오늘 아침 새벽에 좀 내려왔는데 약간 좀 이국적인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여러분 뭐 저 아시죠? 저는 그 주식을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 35년 동안 우리 자본시장과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은 뭐 그 투자자라기보다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계 자산이 기업에 투자가 되고, 또 그런 기업은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여서 증권 시장을 통해서 그 기업의 성과를 배당이 됐든 아니면 캐피탈 게인이 됐든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정말 제일 잘 사는 나라,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우리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투자하지 못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임웅균 교수님 혹시 계십니까? 여기 계시나요? 안 계세요? 내 강의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멋진 노래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임 교수님이 이제 부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하니까 봄 같아요. 이렇게 밖에 나들이 나온 것 같고 해서 편안하게 뭐 모든 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어떻게 해서 한 100개 기업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뭐 제가 많이 이제 투자할 때는 10개 기업 정도는 대주주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 일가일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되고 이러면은 이 길어진 노후 평생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 2년 반 동안 그 서울 머니쇼에서 강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와서 그 2년 반 전에 저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보지 않고 이게 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눈을 맞으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만이 뭔가 좀 이렇게 신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연설을 했더라고요. 5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가 뭔지, 제가 오늘 첫 주제는 투자자도 사업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뭐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되면은 질문 이렇게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투자자도 사업가다. 제가 책을 6권 썼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써놓은 그 제목만 보면은
충분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 저는 워낙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회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우리 내 자신을 믿고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어려울 때마다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책을 5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만 보면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다 잘 나갑니다. 스터디하게 꾸준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 2010년도에 제가 쓴 책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주식 투자를 농부가 농사짓 투자하면 누구나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2007년 8년도에 애들에게 소액으로 이렇게 증여를 해주면서 애들에게 이제 쓴 책입니다.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너는 기업의 주인으로 아니면 기업의 종업원으로 아니면 기업의 고객으로 아니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세상을 봐라.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기업이 이끌어 나간다. 해서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행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기업을 찾는 이 눈이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일상들이 그 기업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자의 시선,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책을 썼고, 그래도 이제 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우리 인생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인생이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대 초반을 넘어서 중반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5, 60이 되면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몸과 마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저는 여기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투자한 기업들은 그 투자한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일하게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의 근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그 자산은 뭡니까? 신뢰, 신용, 믿음이거든요. 자본시장은 이 신용사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지금은 좀 이제 덜하지만은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28%, 지금 한 2, 3% 정도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생계 수단으로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 벌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산업 구조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결국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단기적으로 어떤 그 모멘텀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여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거의 한 30년 동안 이 경험하고 느꼈던 우리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문제점, 우리 또 그 기업에 대한 문제점, 우리 그 시장에 대한 또 우리의 그 언론이라든가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상식선에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우리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좀 봐서 모든 부분이 이제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정말 이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 책을 5권을 쓰고 나서 다시는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오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서점에 가서 보면은 주식 관련 책들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 쪽에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책은 뭐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없다 해서 그 센시오의 김재현 대표가 와서 회장님이 좀 책을 한 권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거의 한 7, 8개월에 걸쳐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 선택된 기업과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해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사례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한 10세 이상 나갔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의 집에 아마 여기는 모르겠는데 가정에 보면은 자녀분들이 아마 이 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즘 그 MZ 세대들이 거의 이제 뭐 포모족 아니면 파이어족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조기에 이렇게 그 돈을 벌어서 은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우리 세대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벌었지만은 워낙 그쪽이 가격도 오르고 큰 자금이 이렇게 필요해서 자기들은 그쪽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찾고 있는데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이거 백전백패합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은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가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을 통해서 주식 투자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 10계명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한민족, 한국인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다녀보고 이러면은 대한민국 한민족처럼 아름답고 또 멋지고 근면하고 친절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흥과 끼가 있는 민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투자 10계명을 이렇게 만들게 된 그 배경도 야 어떻게 하면 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해서 왜냐하면 그 투자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지만 투자하고 나면은 일단 그 기업에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 피같이 번 돈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기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3, 4년, 4,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 투자 10계명을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 제목만 읽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그냥 넘쳐나고 그리고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고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한 대상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정말 자랑스럽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함에 자랑스러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한 기업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 투자한 기업 이쪽 그 남부 쪽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넥센, 세방, 동원개발, IS동서, 풍산, 고려개발, DCF, 대양전기공업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넥센타이어 제가 또 현장 방문을 좀 갑니다. 이게 이제 동행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
기업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을 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기업의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작정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2,400개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항상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년 정도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라. 그래서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결국은 주식 투자는 농사다. 제가 주식 농부지 않습니까? 제가 돈 번 이유는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제 마이크 이것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저 사실 이제 코로나를 25일 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가 생기긴 했는데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치료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저는 그 지금 이제 뭐 코로나는 그 저 건강해 보이잖아요. 예. 그 주식 투자는 이제 농부가 정말 이렇게 계절에 관계없이 날씨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듯이 저 주식 농부는 경기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아마 금요일 날 한국경제TV의 그 경제꾼 여러분 혹시 보시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나옵니다. 그 우리 저 김영희 교수 닥터둠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하고 기업 거버넌스의 그 김규식 회장하고 같이 그 그저께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길게 이제 얘기를 못 했는데 꼭 보시고, 이게 주식 투자는 경기가 사람들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 경기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게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거는 참고 사항이지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경기가 좋아도 잘 되는 기업이 있고 또 못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또 경기가 나쁘면 또 잘 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우리는 대외 변수가 높기 때문에 이 세계의 어떤 그 경제 흐름하고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경기가 좋을 때 돈 잘 버는 기업, 또 경기가 나쁠 때 돈 잘 버는 기업을 이렇게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주식 투자는 농사다. 그냥 꾸준히 경기가 좋든 나쁘든 평생 동행할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늦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해도 기회가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깊이가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탑 10 기업들, 그다음에 또 한국을 지배했던 탑 10 기업들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 다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 삼성전자, 뭐 그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기타 그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 10위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 회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 전기차 시대에 도래되면서 LG화학이나 SK 삼성 SDS,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하고 이 성장 발전한 기업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부를 누렸거든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일곱 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장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회사들이 또다시 변화가 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조급해하지 마라. 평생 이게 투자야. 증권시장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사업을 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증권시장은 세상을 보는 창이고, 증권시장엔 그 세상을 통해서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을 이렇게 찾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이 철학, 생각,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어떤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찾다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게 생기면은 이 어려울 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주식 투자가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렇게 그런 나라가 돼야만이 우리나라도 이제 건강하고 희망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 제가 이제 투자 10계명 뭐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 뭐 그 기독교의 그 10계명을 보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석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내용도 보면은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책 선전은 충분히 했죠? 이 정도 있으면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꼭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투자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러분 저를 만났으니까 아 주식 투자가 이런 거구나. 이 투자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라든가 뭐 테슬라 그 마크 뭐 포함해 가지고 테슬라 포함해서 아마존 뭐 기타 페이스북 뭐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뭐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다 만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고 응원해준 투자자가 있기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도 이 기업과 못지않게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뭔가 우리 사회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개그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먹고는 살지만 큰 부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동업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찾아서 동업할 기업을 찾아가지고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돈은 시간이 돈인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적어도 3, 4년, 4, 5년 아니면 10년의 계획하에 이게 투자를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줘야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증권시장은 그렇지 않죠. 열심히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의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함정입니다. 저도 증권사 출신이고 자문사에서 자산운용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은 제가 97년도에 IMF 때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뭐 주식이 10,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죠. 증권주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주식들이 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MF 때 제가 이 투자에 대한 본질, 주식 투자는 이게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언젠가 그 기업이 이걸 극복하고 성장을 해 나가더라.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3만 원대였었습니다. 액면가 그 5,000원 기준이었죠. 지금 액면가 지금 100원짜리가 지금 그 7만 원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과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기업은 이런 자금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통해서 뭔가 기여해서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증권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자들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이게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이거 이상 뭐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그러면은 나하고 인연 있고 연관 있고 관련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남편 아니면 부인 아니면 또 자녀들 관계되는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그 기업을 알아야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그 3, 4년, 4, 5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주가 흐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 세네 개만 있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걸 취하려고 하면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아마 그 주식 투자를 이렇게 다 하실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1,400만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은 전 국민이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투자를 하니까 우리는 기업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주인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 세상을 좀 더 낮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 그러한 성과를 증권시장을 통해서 우리 또 이렇게 투자자들 국민들은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이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 대표되는 증권시장이 활성화돼야만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활력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왜 주식 농부냐고. 그래서 제가 이 글이 아마 그
2007년도에 그 매일경제의 그 최소한 기자하고 그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2006년도 7월 달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수포개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싫었어요. 아주 이 신성한 투자자가 어떻게 개미입니까? 개미는.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TV 제가 이대주 주지 않습니까? 1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송재주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은 이 개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부르려고 하려면은 동물의 왕자인 라이언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라이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다 이렇게 폄하를 해왔습니다. 다 누구나 다 이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기업가가 되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을 옛날에 뭐 광화문 고민이, 일산의 백할머니, 또 압구정 미꾸라지니, 뭐 목포의 사발낙지니, 일산의 가물치니 이런 형태로 돈 번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봐요. 이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개미가 아니다. 나는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주식 농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농부 삶을 살면서 주식 농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선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슈퍼개미와 주식 농사꾼이라는 아마 그 제 이름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칼럼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투자한 기업들과는 항상 나는 한 주를 사든 아니면 뭐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온전히 그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합니다.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3, 4년, 4, 5년 정도는 기업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적어도 뭐 100주가 됐든 1000주가 됐든 주식을 사놓습니다. 이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사놔야만이 공부가 되지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귀에 듣고 이게 흘려버리면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이 동업자, 동반자를 찾는다는 기분으로 이게 기업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과 투자를 했으면은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다 갑니다. 그래서 저 넥센의 그 마국의 그 사옥도 방문을 하고 캠스 투자할 때는 이제 소형 전기차 그 세보 직영 매장 오픈식에도 이제 참석을 하니까 저희가 가면은 저렇게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 투자할 때는 이제 공사 현장도 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IS 동서에 그 크게 투자할 때 이길에 W 아파트 여러분 부산 가시면 아시죠? 강원대교 쭉 타고 오면은 그 4개 69층짜리 그 상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그 랜드마크입니다. 저를 광고 모델로 썼어요. 가치 투자의 귀재 주식농부 박영홍 대표님이 선택한 W 아파트. 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주주니까 주인이니까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13억 주고 하나 받았습니다. 74평짜리.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이에요. 아니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35억인가 뭐 7, 8억에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13억짜리가.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도 부동산 투자는 실거주, 공유, 소유 개념, 투자 개념이 아니라 공유와 거주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이 따뜻하고 정말 아름답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 부산 해운대 쪽에서 바라보는 풍광하고 그 이길에 이 우리 W 아파트에서 보는 이 풍경하고 보고 이러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뭐 이 홍콩 같은 데 가고 이러면 밤 야경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파트 39층인데 저기서 바라보는 풍광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투자해 놓으면 적어도 한 25억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주식이 됐든 기업이 됐든 정말 이 확실히 미래 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보이는 꿈이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놓으면 항상 길게 보면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죠? 그리고 뭐 이제 여기 고려제강이라든가 이 고려제강 같은 경우도 그 이 강완대교나 아니면은 뭐 저쪽 그 김포공항 가다 보면은 이 연육교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케이블 이런 부분은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찾은 기업들이거든. 오랫동안 투자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뭐 이렇게 현장도 가서 보고 아니면 이제 이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특강 요청이 오고 이러면은 가서 이제 강의도 좀 해주고. 제가 이제 그 투자한 기업 중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고 있는데 참 좋은 여행이 3년 전에 그 다뉴브 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배가 전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제가 이 기업의 2대 주주로 있었습니다. 주가가 12,000원 할 때. 그 사고가 나면서 주가가 7,000원까지 빠졌어요. 다 사람들은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회사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나라도 주식을 사줘야 되겠다. 회사 한 5억 정도를 7,000원대 제가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코로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4,000원대 회사한테 50억을 되팔았습니다. 나도 어려우니까 좀 줄이려고. 근데 그 주식이 지금 15,000원 갑니다. 그래 왜 그 주식을 그때 이게 투자를 했냐면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패를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농부가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도 그 씨앗이 크다란 나무가 되어 튼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가뭄에도 비바람에도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농부 박영옥님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참 좋은 여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훌쩍 커버린 나무 참 좋은 여행 직원 일동.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이 패를 받고 나서 그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인연, 정 누구나 다 관심사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증권사들이 직원들이 돈을 못 버는 줄 아십니까? 저도 증권사에 1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증권사에 있을 때 저도 열심히 주식을 사고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압구정 지점장을 나갔거든요.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박현주 회장은 동원증권
지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 직원들은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장 끝나고 이 시황이나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영업을 많이 할 것이냐 이러면서 뭐 시장은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황이 좋을 때는 크게 벌었다가 시황이 나쁘면 또 잃고 그냥 집을 샀다 팔았다 이게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된 요인도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증권사나 이런 쪽하고 많이 거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 탓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모든 게 나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은 잘 될 때는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다 남 탓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IMF 때 정말 이 주식 투자의 본질을 이렇게 깨우치고 좋은 기업에 길게 좀 투자를 해서 해야만 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원칙도 깨닫고 그다음에 정말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저는 아직도 남의 자산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손해 보면 제가 마음이 여려서 남한테 손해 끼치면 내가 물어주고 말아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 자산 가지고 담보 설정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과히 아마 주식 투자만 해서 이런 자산을 가지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주식 농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한은 기업의 활동은 지속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남들은 다 이렇게 돈 싸들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시절이 있습니까? 항상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지. 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그 어려운 시기마다 이 정말 증권 시장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기업이 이끌어간다. 그 중에 우리 세상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고 잠재력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주는 게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9.11 테러 때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글로벌 리기, 2013년도 유로파 리기, 2015년도에 나와 관련된 루머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자산이 막 반쪽이 나고 또 2020년도에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이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버티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그 자체를 위기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거든요. 지금 자꾸 얘기가 새어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마다 가장 이제 투자하면서 바쁜 날이 3월 달입니다.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도 저하고 함께 이제 2년이 돼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매년 3월 달이 되면은 꼭 이 주총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회사가 한두 개, 서너 개 있으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3월 31일부로 국보 디자인을 끝으로 해가지고 저도 주총회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주총이 끝나고 나면 가장 좋은 달이 어디냐? 4월 달입니다. 4월 달은 배당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고 나면 이게 또 돈이 어디 들어와 있네. 이건 이 회사. 또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와 있거든요. 4월 달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면 4월 달부터는 오늘 내가 회사 가고 이러면은 넥센이나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아니면은 저쪽 세방을 가고 이러면은 본인들이 밥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 주인은 누구예요? 제가 주인이잖아요. 그 밥과 술은 제가 삽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매년마다 내가 주주 제안이나 주주 서한, 우리가 기업과 소통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정식적으로 약하면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내서 이런 거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정식적으로 주주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라도 그 의사 개진을 합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부터 꾸준히 해왔고요. 금년에도 금년에도 이제 많이 안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10개 이상씩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주주 제안하고 이러고 그러면은 그 회사하고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해요. 근데 저도 가능하면 달게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지, 막 견제받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 주주 제안한 걸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17년 동안 투자하고 있는 조광피역에게 주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다음에 주주 서한은 삼성물산, 한국경제TV, 국보디자인에 했습니다. 뭐 이게 주주 제안 내용들 보면은 이제 기업 거버넌스 문제, 아니면은 그 성과에 대한, 우리나라는 그 주주 환원율이라고 해서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이렇게 환원을 해주고,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 대만 같은 데도 60, 70% 이상 주주 환원을 해주거든요. 우리 신흥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50% 이상 해주는데 우리는 20%가 안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가 이 투자자 보호 제도가 OECD에 있는 8개 조항, 합자물자, 합의물자, 자수집중이라는, 여러분이 유튜브 한번 김규식 회장이 아니면 저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어떤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요. 요즘 이제 동학개미들이 들어오고 이 천만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젊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에도 투자를 해보고 국내도 투자를 해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대한민국은 기업에다 길게 투자를 해놓으면 기업의 성과가 온전히 나한테 n분의 1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않고 지배주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가면서 갈취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 얘기를 제가 2010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아무도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사운용 사장들이, 제가 2010년도에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뭐 잘 나가는 한국밸류, 신영밸류, 기타 그 VIP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어떤 그 투자 환경이라는,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해도 누구나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가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면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25% 세금을 다 감수하거든요. 우리는 대주주가 되지 않는 한은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미국은 투자하면은 그 기업의 성과가
오롯이 나한테 온다는 믿음이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래 투자해 놓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오래 투자하면은 일반 투자가들 자산 가치는 그냥 쪼그라드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이제 주주민주주의, 주주평등주의, 주주의 그 비례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투자자도 사업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투자에 임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나도 사업가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을 돈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고, 나는 이제 이렇게 투자했다. 시간 때문에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 투자 10계명을 보면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투자자의 시선을 가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이끌어 가는지, 세상을 누가 이끌고 가는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투자할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행사 요즘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러면서 엔데믹 상황이 오면서 여행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산 자본 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투어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모두투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좋은 여행은 그 온라인 직판 여행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의 그 비용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 좋은 그 상품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려운 시기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제가 얘기해서 부동산 한 900억 정도 차서 팔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들은 무급으로 이렇게 그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참 좋은 여행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기업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고급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각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뭐 핫플레스라는 곳을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고 이러면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맛있는 곳 이런 거 있으면은 먼 곳이든 어딘 찾아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인테리어 1위 업체인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이런 기업들이 회사에 1,300억 정도 이렇게 현금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테슬라만 거의 한 1,3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00불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740억인가? 그게 지금 1,1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총에 가가지고 이제 돈 벌었으니까 좀 그거 팔아서 멋있는 사옥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인테리어의 그 기술을 다 도입해서 멋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영업을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1등 기업, 우리나라도 이제 대형화되고 이 큰 인테리어나 이런 쪽들은 영세업자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저 개인적으로 좀 팔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단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400불부터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1,100불이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뭐 그 1년에 영업 이렇게 해서 벌어봐야 150억에서 200억 정도 버는데, 그런데 이번에 주총 가서 보니까 좀 더 가지고 있겠다, 길게 한 10년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도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외국 기업만 투자하지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좀 팔고 투자와 투기적 거래는 좀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하는 게 굉장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만은 이런 회사들도 자본금 38억짜리인데 투자 자산만 한 2,100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 시가총액이 지금 1,500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회사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쫓겨 주니까. 그러면은 많이 사서 M&A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방송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켓, 인터넷 시대의 그 온라인 마켓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뭐 쿠팡이라든가 지마켓, 이메프라든가 11번가, 티몬,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크게 성장은 하지만 이 이면에 이 제가 이제 세방 같은 거 투자할 때도 이 항만, 운수, 창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앉아서 조용히 돈 버는 회사들이야.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싸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고 이제 카카오 같은 거 투자할 때 그 밤 12시에 한 5, 6년 전 된 것 같아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택시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12시 반 넘으니까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제가 그 선릉역에서 방배동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걸어온 적이 있거든요. 다 빈 택시인데 카카오 예약 택시인 거야.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그 플랫폼의 이력을 보고 제가 그때 10만 원대 투자해가지고 30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9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 뭐 이렇게 마카오 가서 카카오 그렇고 자전거, 부탄가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제 부안해동 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좋은 기업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따라 가지고는 크게 돈 벌지 못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항공모함 같은 것들을 모험 같은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 주식 투자의 그 성공 법칙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좋은 경영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패하는 투자 습관하고 이제 주식농부의 성공 투자법은 주식 투자를 단순히 머니 게임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고요.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보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게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 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어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근무했으면 하는 회사 아니면은 야 내가 이 회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여러분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지정학된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과에 대한 이 분배가 좀 낮다든가 아니면 이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해소가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그 증권 시장이 미국의 1980년대 중후반 상황하고 좀 비슷합니다. 미국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40년 동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세계를 지배해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디폴트 옵션 도입해가지고 다 270조 정도 되는데 은행에 잠자고 있거든요. 미국은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강제적으로 60세까지는 기업에 투자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셀러리맨 중에는 백만장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다 알만한 기업들이잖아요.
저런 기업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쌀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그럴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누가 뭐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투자 대상은 기업이다. 기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 재와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기업은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저는 세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활동이 왕성해야 우리 중서민들의 삶도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누구의 기업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보면은 이재용 뭐 회장 일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SK 최태원 회장 일가, LG, 구시, 한화, 김씨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젠 그 사람들을 그 창업한 전문 경영인으로 봐줘야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분율을 보면은 이재용 일가가 특수관계인 포함해가지고 한 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65%에서 지금 50 한 5, 6%에서 줄여가지고 지금 한 50 한 뭐 1% 정도 50%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0% 좀 넘었다가 좀 줄어서 한 10% 정도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6%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 들어오면서 13%까지 올라와 있어요. 국민연금이 또 10% 정도 투자돼 있으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다 기업의 주인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제가 이번에 삼성물산에 제가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왜 주주 서한을 보냈냐면은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중소 중견기업들을 좀 개선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이게 관행이다. 이게 법으로 뭐가 문제냐. 우리는 법이 대주주 중심으로 이렇게 자본시장의 플레이어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에 주주 제안을 한 이유는 삼성물산이 2015년 9월 달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때 삼성물산이 시가총액이 한 9조, 제일모직이 한 22조 해서 두 개 합치면 한 31조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 않습니까? 2020년이 되면은 매출액이 한 60조 된다. 성장을 하니까 찬성을 해달라. 근데 지금 매출액이 3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물산이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지주회사의 그 대빵 아닙니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지분만 합치더라도 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물산 지금 주가의 그 시가총액이 21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뭘 요구했냐면은 이사의 독립성 요구와 더불어서 자사주 13% 있는 걸 소각을 해라. 그래서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우리 구조조정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실적은 좋아지고 배당은 뭐 3% 이상 이렇게 주니까 책임을 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투자자와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피상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삼성물산을 일개 개인이 서한을 보낸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내 한 표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다 보면 그게 세상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기업의 주인도 주인으로서 포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의견이
우리 사회를 바꿔가고 그 바꿔가는 게 그 기업을 변화시켜서 내가 부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저는 왜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단순히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만 벌려고 했으면 이렇게 큰 부자가 안 됐습니다. 환경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게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내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 간 점이 있으면은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할 때는 좀 쓴소리도 하면서 바르게 가게끔 하는 게 주인된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업 문화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는 가계, 기업, 국가지 않습니까? 가계와 국가는 어느 정도 민주화돼 있어요. 기업은 아직도 봉건 사회적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회사 제도는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러한 자금을 통해서 모험 정신을, 도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지 않으면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우리의 기업 문화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패스트 팔로우 산업, 추종 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가능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사회 인프라, 인적 조직 이런 것들이 갖춰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의 그 상하원 국회의원들 10명 이렇게 초대해서 3일 동안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한국에 와서 다 놀랍니다. 이제 한국도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뭔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퍼스트 무브 산업, 선도형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이 투자를 해주고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나갈 그런 산업군을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정부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시장이 젊은 사람들과 돈과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단순히 사고 팔고 하는 수급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참 그래서 주주에게 필요한 동물은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이 투철을 해야 된다.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면서 소통하라. 주식 투자는 화초를 기르는 것과 같다. 정말 이 좋은 기업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크게 성장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도 처음에서 꼭지 보고 가고 이러면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변과 함께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중턱이 되고 정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주인이 되면 그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지금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그 기업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농심의 주주다. 라면은 농심만. 내가 SK텔레콤이다. 그러면 핸드폰은 SK 것만. 내가 아니면 주변에 아니면 다 이렇게 사서 선물도 막 해주고 이러면 회사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은 월급까지 가는데 주인은 그 성과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주인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종속된 삶을 살아오려고 그래요. 그거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육 문제, 자본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애들 거의 다 그 외국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외국에 사립 중고등학교 가서 보면은 다 시골에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열댓 명 이렇게 모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이 함께 사는 상생의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출세기 교육이잖아요. 사지선장을 통해서 사람 생각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교육 문제, 상생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나는 교육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네. 기업의 성장 주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라. 장기 투자 얘기하지만은 그 3, 4년 정도. 왜?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갑이거든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2,400개 기업이 투자해달라고 항상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이 또 탄생이 되고 이러니까 충분히 의심하고 검토해서 확신이 서면 투자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투자한 기업들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2001, 2년도에 13,000원대 투자해가지고 2004년도에 3만 원대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15년이 지난 이후에 2만 원대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좀 물려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열심히 제조 부려가지고 돈 벌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차라리 이런 기업에 길게 투자해서 그냥 배당 받으면 살았으면 게 훨씬 낫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가 됐거든요. K로 분류되는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배우고 부러워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K 컬처 포함해서 K 푸드 이런 쪽들 옛날에 그 내수 기업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이 이런 사람들 시장 아닙니까? 그 뭐 비비고 만두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1조가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농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립니다. 그 KTNG, 그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증권사 출신이라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난 금융투자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라든가 여기 임직원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은행권이 아니라 이 금융투자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좋다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미투젠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게임 회사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그 홍콩에 있는 기업이고 중국 법인인데 국내에 그 미투온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뭐 한 달에 3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근데 가치 대비해서 좀 싼 것 같아요. 그래서 KCC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그 뭐 페인트라든가 건자재 쪽 이런 쪽이지만은 이쪽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실리콘 소재 업체 미국의 그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뭐 거의 이제 4년 됐겠네요. 4년 전에 이렇게 인수를 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주주 제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가장 저평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회사 실적은 좋은데 그 기업 지주회사는 그 더블 카운팅 여러 가지 문제로 삼아가지고 회사 가치 대비 주가는 분명히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아마 이제
이런 회사들도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해 놓으면 이게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상사, 그다음에 이 엔터, 뭐 그다음에 그 바이오 산업까지 망라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이렇게 저축하듯이 길게 투자해 놓으면 저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주식 투자는 농사다. 이 제가 2013년도에 우리 회사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서 써놓은 글입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면은 꼭 투자 하면서 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내 삶하고도 이렇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심 투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매사에 겸양의 정신으로 파트너를 존중하며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으로 공생공행하는 길을 찾고 영속적 기업의 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노력한 대가만큼의 기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사물을 봐야지 본질이 보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기업을 봐야 바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변화를 이제 2008년도하고 2021년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 빼놓고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또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무 매크로적인 변수를 보지 말고 기업에 집중을 해서 기업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그 투자를 해서 돈을 이렇게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올바른 투자 문화 정립은 투자자의 몫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가일사 운동, 밥상머리 경제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밥상머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연예인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뭐 아니면은 또 학교 시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학교에서 저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뭐 서로 이제 부부지간에도 주식 투자 모르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녀들도 또 직장인들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 주식들 다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은 단말기를 다 끕니다. 근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이제 서로가 가족 같으면은 아빠의 관심사, 엄마의 관심사, 딸의 관심사, 아들의 관심사를 밥상머리 딱 놓고 오픈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얘기를 들어봐서 누구라도 반대하고 이러면은 왜 반대하는지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일이 되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어떤 토론 문화를 통해서 야 우리 집은 그래도 이거 한번 평생 함께 하면서 모아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겠어요? 애들이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하거나 게임하고 이러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도 제가 늦둥이를 45대 하나 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대학 준비하고 있는데 막 게임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게임아이라고 대주 지분을 좀 받았는데 미워가지고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주식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도 게임 이게 하고 이러면은 야 재밌냐? 그 게임 누가 만드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면은 좀 달라지더라고. 게임보다도 또 뭐 연예인 요즘 뭐 많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연예 기획사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연예 기획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야지 유명 연예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훨씬 경제적이고 이 건강한 밥상이 되지 않을까요? 재미없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미국의 그 중서부의 오마하라는 도시에 가면
이제 해년 5월이면은 전 세계 그 버크셔웨이의 투자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주주총회를 열어요. 첫날은 이 버크셔웨이가 투자한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이렇게 시식하는 자리. 그다음에 둘째 날은 저렇게 컨벤션 센터에 모여가지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젊잖아야지. 그 누가 부자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저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 듣고 마지막 3일 날은 이제 그 단축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끝내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창원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이 그 계획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제 창원하고 마산하고 합쳐져서 특례 도시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곳에서 사시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 그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하나 에어로베이스 포함해서 옛날에 제가 이제 STX 있고 여기 삼성공조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 이런 쪽에 이제 그 좀 저와 같은 이제 투자자가 나와서 매년 좀 이렇게 축제 같은 그런 어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왔으면 하는 걸 기대하면서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은 보고 있으니까는요. 시간 7분 남았습니다. 질문. 재미있습니까? 새벽 5시 반에 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네, 질문 좀 주세요. 네, 저쪽. 아니 저게 마이크 갑니다. 왜냐하면 왜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 시간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예, 저는 아무 이런 거 저런 거 모를 때 그냥 펀드를 네. 좀 하다가 그게 이제 목돈이 좀 모여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잊고 지내서 그냥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래갖고 일단 그 전문가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에 소속된 직원분에게 지금 그냥 몇 년째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본시장에 대한 태도, 인식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니 대표가 주식은 사는 것이다. 전도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이 95%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동의합니까? 오, 동의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아니다. 그 얘기를 했더만은 제가 여기 뒤에 이 보면은 이제 자본시장 선이라 망한 주주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시간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줄 텐데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 우리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스카이대 학자가 됐든 자본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좋은 경험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권시장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맡겨놓고 그다음에 또 이 펀드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는데 대한민국처럼 또 이렇게 간접 투자 시장이 또 활성화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기관들도 그냥 일반 투자자 못지않게 사고팔고 이렇게 농쇼 펀드 또 뭐 작년에 이렇게 옵티머스 펀드 이렇게 돌려막기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시장이 신뢰를 좀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지금은 할 일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 뭐 이렇게 방송 보고 이러면은 아마 재미있어요. 최근에 뭐 부자 아빠 정재호 그 선생님은 나와가지고 맨날 내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말고 정말 훌륭한 그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TV 내가 이제 그 주주인데 경제 TV라든가 경제신문 이런 것들이 이게 구독을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능하면 이게 증권사한테 아니면 뭐 펀드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주식 투자는 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우리가 낮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익이 저는 안전 마진이라고 보는데 주가는 오르내리고 할 수 있지만 시가 배당률이 4, 5%, 5, 6%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서 모아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는 본인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벌어도 그게 실제로 내 돈이 안 되더라고요. 난 돈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직원들을 한테만 이렇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본인도 뭐 투자돼 있는 내 돈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어디 가서 일하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꼭 사서 보십시오. 예, 또 예, 여기. 네. 코인. 어떤 사람들은 코인도 뭐 가치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본에 투자하고 그러면은 저는 부동산도 그 어떤 부가가치를 저는 창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업자 입장,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파트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상가나 이런 쪽은 뭐 수입이 나오니까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도 얘기하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상 자산이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자고 그러면 긴데 화폐라는 게 뭐예요? 교환 가치 아니면은 이 보존 가치 이런 게 척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그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지금 기득권에 대한 반발 심리로 생기는 어떤 하나의 그 문화고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앙 화폐 이제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굴려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통제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가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뭐 제도화해서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이 무식한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쪽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투자로 해서는 안 된다. 투자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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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주식농부 아카데미를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저와 같은 사람, 저의 철학. 왜냐하면 아무도 이 주식 투자는 정말 쉬운 거예요. 저도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농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증권 시장에 정말 2,400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은 굉장히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나름대로 업종이나 업계나 이런 쪽에서 1, 2등 하는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기업 중에서 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 그 기업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농부 아카데미를 지금 이제 신동아 동아일보에서 지금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저도 내 자산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농부 아카데미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예요. 내가 오늘 이거 우리 저 임 그 대표님한테 그냥 차라리 녹화를 해라. 그래서 틀어라. 왜냐면 저는 보자는 사람이 많은데 몸이 하나인데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 만들면 오시겠습니까? 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끝났죠? 아까 이제 그분 이제 됐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부자 되십시오.